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어느 평일 저녁 강남역의 한 카페. 저는 회사가 끝나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사 소개팅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소개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조지아라고 아시나요? 커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크크 아닌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호주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농담을 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트고 있네요. 남자는 약간 젊었을 적 양현석을 닮아 능글능글했고 여자는 문채원을 살짝 닮아 귀여웠습니다. 서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공통점이 있어 얘기가 잘 통하던데 잘 되길 바랍니다. 다른 소개팅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 그녀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결정사 프로필이 너무 흐려서 걱정을 좀 했는데 역시 사진과는 다르네요. 이런 그녀도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음악 소리와 더불어 사람들의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지정해준 카페였습니다. 카페 자체 분위기는 좋은데 약속 시간 즈음이 되니까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봤습니다. 영화는 뭐 좋아하세요? 네. 저는 시리즈물을 좋아해요. 미션 임파서블이나 마블 등등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전편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다시 나오거나 상징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고 여러 번 보다 보면 예전에 못 봤던 영화 속 힌트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숨겨진 장치들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아참, 이래도 여자친구가 로맨스물 보자고 하면 봐요. 땡땡님은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친구들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영화는 잘 안 봐요. 어색하게 끊어지는 대화. 저도 무슨 말을 하며 이어가야 할지 와글와글하는 소리에 묻혀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뮤지컬은 보세요? 침묵이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대화 주제가 생각나서 안도하는 표정으로 여자 쪽에서 어색하게 토스를 해줍니다. 서로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습니다. 그녀도 회사 끝나고 소개팅 와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지만 이 자리를 무한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영혼 없이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눈으로는 웃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을 한 소개팅,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계속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더 힘들고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질문할 거리가 더 생각나지 않아 침묵이 길어질 때쯤 시계를 보니 1시간 15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카페가 사람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조금 걸을까요? 밤이 되니 그래도 걸을만 했습니다. 단골 질문,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얘기가 잘 통해도 이성으로는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동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옆을 걸으면서 보니 그래도 눈이 크고 얼굴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타는 지하철 승강장 앞까지 배웅을 갖고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대화도 잘 받아주시고 말이 끊길 때도 센스 있게 한마디씩 던져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뵙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애매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허허. 웃기만 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만 보다가 안녕히 가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비슷한 내용으로 즐거웠다는 카톡을 보냈지만 그녀는 12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네, 덕분에 즐거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딱 이렇게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괜히 빈정이 상해서 핸드폰을 회사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샐러드 가게에서 샐러드를 사왔습니다. 풀을 싫어하지만 아저씨가 되지 않기 위해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점심때 샐러드 먹는 것, 이건 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이런다고 뱃살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밥이나 부대찌개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맛 없는 샐러드를 억지로 입에 넣으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최근 소개팅들을 생각해보면 대화가 끊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름 대화도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대화 센스는 나름 있는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별로 끌리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적극적인 것도 아니니 그럼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그 여자에게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애프터 하자고 연락해봤자 현타만 오고 더 마음이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원님, 마지막 매칭이었는데 어땠어요? 대화는 잘 통했지만 서로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쪽은 회원님 괜찮다고 하던데 다시 만나보지 그러세요? 그랬나? 그녀는 왜 제가 괜찮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전혀 그랬지 않았고 이성적인 설레임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데 제가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낸 건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분명 제 느낌에 그녀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의상 그냥 괜찮았다는 말을 매니저에게 한 것 같았습니다. 에고, 회원님 매칭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미차감이긴 했지만 한 7명 정도나 만났습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사귀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힘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제를 하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조금 씁쓸했습니다. 힘이 빠지네요. 지인 소개는 없어진 지 오래고 어플은 계속 하고 있지만 매칭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듀오에 다시 몸을 맡기는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가 싫으네요. 혼자 조금 더 지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해가 아직 떠 있는데 안대를 하고 자기도 하고 게임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 없이 시간을 때웠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라 해가 깁니다. 해가 지는 한 8시까지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8시가 되면 오늘도 이렇게 그냥 하루를 끝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싸준 밑반찬, 밥, 그리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배달 음식도 예전보다 자주 시켜 먹습니다. 외로우니까 맥주도 깝니다. 작은 걸로는 부족하네요. 편의점에 가서 큰 맥주를 여러 개 사옵니다. 시간 때우기용 유튜브를 봅니다. 내용이 재밌다기보다는 집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쓸쓸해서 그냥 틀어놓습니다. 보다 보니 하필이면 이 사람도 여자 사연이 있던 유튜버였네. 참, 여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니.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며 편의점 음식과 함께 맥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 보면 오후 10시가 됩니다. 사는 게 아닌 사라지는 삶.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늦은 세수를 하고 아직 소화가 안 됐지만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 새벽에 잠듭니다. 그리고 한숨 쉬며 일어나 회사로 향합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눈 주변 살이 팬더처럼 좀 더 검게 색소 침착이 일어나 있었고 눈 주위 살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술을 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저는 평소에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피부과도 거의 간 적이 없었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잘 가지 않고 편의점 약으로 치료하죠. 하지만 눈 주변의 색소 침착, 이건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피부과로 갔습니다. 키 180 정도에 한 100kg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원장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눈 주변 이거는 컨디션 관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시술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칙칙해지는 것 같아 피부톤을 개선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피부톤도 8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술 패키지가 있긴 한데요. 본인 배 색깔 정도로 피부톤이 바뀌는 게 목표가 되고요. 보니까 시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이니까 제가 해보고 좋았던 시술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라며 제모, 보톡스, 그리고 울세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턱수염 제모하시잖아요? 조금 아프긴 한데 10회 하시면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십니다. 진짜입니다. 특히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걸로 보톡스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남자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는 피부과에 안 오더라고요. 보톡스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귀 쪽 침샘에 맞으면 얼굴 갸름해지고 효과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부작용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크크 남자들에게 최고의 시술입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주사로 맞아야 하고 독소로 뭔가를 죽인다는 게 왠지 겁이 났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피부 리프팅을 시켜준다는 울세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시술 반응이 되게 좋은데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꼭 해보세요. 300, 400, 600 샷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단계인 400 샷으로 진행했습니다. 가격은 약 130만원. 울세라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뭔 시술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약간 망설였지만 피부과에 온 김에 하자 큰맘 먹고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결제하면서 130만원이니까 한 10번 정도 방문하는 건가? 예약 스케줄은 어떻게 잡는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쁘지만 기가 세게 생긴 간호사가 갑자기 따라오세요. 시술실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정색하면서 약간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기에 눌려서 졸졸 따라갔습니다. 마취 크림을 발라주고 누워서 약 30분 정도 대기했습니다. 흰 얼굴이 된 상태로 울세라 효과 그리고 통증을 검색해봤습니다. 너무 아파서 수면 마취까지 하고 진행한다고 하던데 이거 그냥 받아도 괜찮은 건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울세라 부작용도 검색해봤습니다. 턱 주변 신경이 마비되거나 볼페임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걸 검색하고 왔다면 시술을 이렇게 바로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취 크림을 지운 다음 치과 의자가 있는 시술실로 갔습니다. 아까 상담했던 의사 양반이 들어오고 국소마취 주사 좀 놓겠습니다. 턱에 한 4방 그리고 볼에 한 4방 정도 조금씩 주사를 놓았습니다. 주사까지 맞다니 얼마나 아프길래? 그리고 사인펜으로 볼과 턱 등 얼굴 근육이 나눠지는 지점을 색칠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렇게 사인펜으로 구획을 잘 나누는 것이 부작용이 안 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간호사가 곰 인형을 쥐어주면서 아프면 이거 누르세요. 했습니다. 눌러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울세라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부 마사지하는 도구를 얼굴에 대면 삐삐 소리가 나면서 초음파를 얼굴 안쪽에 쏘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부위에 한 3초 정도 갖다 대면 그걸 한 샷이라고 부르고 그걸 부위를 옮겨가며 한 400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마취를 해서 그런지 코 근처의 볼 같은 곳은 그렇게 큰 아픔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피부 안쪽이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네, 여긴 괜찮으시죠? 이제 조금 아프실 겁니다. 턱 아래쪽, 귀 쪽은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턱 쪽에 기기를 갖다 대니 아주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을 표현하자면 다리에 근육이 뭉쳐 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통과 더불어 피부 깊숙한 안쪽을 뜨거운 바늘이나 칼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통증이 심한 부위는 꽤 고통스러웠고 다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뛰어나가고 싶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을 빼려고 노력해봅니다. 의사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지 대화를 겁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소개팅은 좀 하는데 요즘 참 어렵네요. 선생님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요즘 살이 좀 많이 쪄서 만남이 잘 안 되네요. 여기서 환자분들에게 다이어트 시술도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합니다. 피부과 원장님이라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에이, 그래도 선생님은 피부도 좋으시고 스타일도 좋으시잖아요. 잘 되실 겁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을 걸어봅니다. 이거 받으시면 턱 리프팅도 되고 효과가 체감되실 겁니다. 40대 넘어가면 남자는 관리 싸움이에요. 안 한 사람이랑 차이 많이 납니다. 의사는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네. 저만 너무 의미 부여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 사람도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마 쪽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턱 쪽을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기로 턱을 쓸어 올리며 아픈 부위에 계속 작동시켰습니다. 그쪽 부위가 리프팅에 중요한가 봅니다.
약효를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잘 참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니 울세라 400샷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라도 보톡스는 꼭 맞으러 와요. 갑니다. 의사가 나가고 마취 때문에 피부가 얼얼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고 시술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마취하는 시간 빼고 20분에 130만 원이라 확실히 비싼 것 같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가성비 넘치는 시술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울세라를 추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술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거울을 보니 알게 모르게 리프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턱이 약간 샤프해졌고 얼굴을 아래로 하면 이중턱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작아진 느낌입니다. 리프팅으로 인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약간 생겼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동기 여자애한테 나 뭐 얼굴 달라진 거 없어? 하고 턱 옆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턱이 좀 부은 것 같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은 생기긴 했습니다. 130만 원에 그 자신감을 산 것입니다. 나는 관리하는 남자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술하고 나서는 양쪽 턱의 아래쪽 씹는 쪽이 누구에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부었고 누를 때마다 멍이 든 것처럼 아팠습니다. 근육이 뭉친 느낌도 듭니다. 지금 시술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누르면 아프네요. 거울을 봤을 때 볼페임이 살짝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고 신경마비 부작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이상은 없습니다. 시술 효과로 피부 안쪽에서 콜라겐이 재생되며 리프팅이 일어나는 시간은 한 달,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반년에서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외모가 조금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가져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피부과에 다시 가서 다른 시술도 받아봐야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피부과를 거의 안 갈 텐데 제 후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상이 우울한 느낌을 풍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센스 있고 위트 있다는 평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소개팅 상대들이 저의 그런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예전 영상도 분위기는 우울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유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영상에는 그런 자잘한 유머나 위트가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처음 영상을 만들던 2년 전에도 저는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역시 평생 함께할 여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막차를 탈 수 있다는 희망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도 1000만 원을 넘게 썼고 결혼정보회사까지 이용했습니다. 지인 소개팅도 모두 다 썼습니다. 2년 동안 여자친구 2명을 사귀며 결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소개팅 어플 매칭은 잘 되지 않고 결혼정보회사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2년 전에 결정사에서 만났던 여자친구는 최근 6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정말 불같은 여자였는데 어떻게 잘 참고 결혼했나 보네요. 얼마 전에 헤어진 사람도 아마 좋은 사람을 만나 금방 결혼하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나이 40이 되었고 벌써 7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정말로 큰일이 나버렸습니다.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우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도무지 생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책을 몇 개 선물 받았습니다. 사준 사람이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보지만 책을 펼쳐서 몇 글자를 읽는 것도 잘 되지 않네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채널도 예전에는 성장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시청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데 노력을 해도 물 빠진 독 같은데
제가 이쪽에 아이디어와 재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채널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연애, 그리고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많이 찾아와서 영상을 보며 위안을 얻고 공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프시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뵙는 사이였습니다. 옷 만드는 사업, 그리고 장사를 크게 하셨는데 한 20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많이 잃으시고 옷 공장의 먼지 때문인지 폐질환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딸, 고모가 결혼을 잘했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큰 변호사와 결혼했고 이름을 대면 딱 아는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가족들과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발인을 도왔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경조사에 친척들도 참 많이 왔었지만 밤을 같이 샌 건 한 10분 정도였고 두 번째 날 밤에도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가는 안 가냐? 네가 올해 몇 살이야? 벌써 40이라고? 연어 옛날엔 엄청 귀여웠는데 벌써. 잘생긴 것도 아닌데 너무 눈이 높은 거 아이가? 그만 좀 골라라. 서울대 나와서 능력도 좋은데 세상이 바뀌었다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친척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장가 가라는 말을 밤새 한 200번 정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짜증이 많이 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한 귀로 흘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화가 적어졌나 봅니다. 이번 작은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어깨가 약간 무거워 보입니다. 아버지는 조상이나 친척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편입니다. 먼 친척까지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학교 동창이나 회사 사람들 등등 정말 인맥이 넓고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부지런하게 가십니다. 어머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인맥이 넓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끊겼다고 말씀하시네요. 부모님이 그동안 투자하신 시간이 있는데 얼른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부모님 아는 분들도 초대하고 싶고 부모님 체면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를 따라 1년에 한 번은 선산에 가서 조상님을 모십니다. 아버지도 속으로는 제가 조상님을 모시고 산소들을 계속 관리하길 바라겠지만 저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친척들도 잘 모르고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선산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아마 근시일 안에 산소에 있는 조상님들을 다 모시게 될 것 같고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한 몇십 년 뒤에는 친척들과의 왕래가 지금보다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혈연 관계로 제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7시 장례식장이 있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교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시절 연합동아리 술모임 친구였습니다. 한 20년 동안이나 연락을 이어오고 있네요. 오랜만이네. 허허. 한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옛날 여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모임에서 만나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잘 맞는 거 외에는 하나도 장점이 없는 친구야. 너도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 시간 없으니 얼른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줬던 친구였습니다. 수술이 1시간 뒤인 8시에 있는데 저를 위해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친구는 2살 적은 여의사를 만나서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이전 친구들은 꽤 예뻤던 것 같은데 한 3, 4년 전부턴가? 나는 수준 높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여자로 느껴지지 않더라고. 외모보다는 직업이나 지적 수준을 보겠다고 선언하더니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낳아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끝났지? 그치 뭐 지금도 생각이 나고 외롭고 그러지. 야, 내 사촌 누나도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남자 쪽 집안이 전부 다
하는 거야. 우리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 근데 그쪽 남자가 많이 좋아했는지 종교를 포기하기로 했고, 그쪽 어머니도 자기는 아들 종교에 상관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결혼 잘했어.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지. 그래, 열려있는 집안 잘 만났네. 이 정도가 되었다면 저도 걱정 없이 벌써 결혼했을 텐데 이런 일은 왜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기분이 좀 울적해졌습니다. 몇 달 전에 내가 처제 얘기했었잖아. 그랬지. 그땐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친구 와이프랑도 모임에서 한두 번 만나서 간단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를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5살 처제가 남자친구가 없던 몇 달 전에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여자랑 만났다 헤어졌다 하던 단계라 소개를 받지 않았었죠. 지금은 남자친구 생겼어. 근데 직업도 성격도 별로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별로 좋아하질 않네. 그래 임마, 결혼 잘 되길 바라지만 혹시 변동 생기면 연락해줘. 말은 했지만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 어머니와 친척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다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을 뵙네요. 연어 친구라고? 든든하겠네. 친척들이 친구를 칭찬했습니다. 허허,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의사나 변호사나 평상시에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급한 수술 등등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저는 편하게 이 친구에게 빨리 수술해달라는 방법 좀 알아봐달라고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편하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직업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 연봉의 차이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든든함의 차이가 있음을 일찍 깨달았다면 저는 몇 년 더 공부를 해서라도 평범한 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연초에 영상을 만들 때 올해부터는 영어나 법 등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감정에 휘말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요. 올해도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인생을 4등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까지는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0살까지는 20살 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사회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 인생의 3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의 3번째 단계를 맞이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이 60에 맞이할 4번째 단계를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수백 번의 소개팅을 하며 인생의 3번째 단계를 준비해 왔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는 혼자서 잘 살기 위한 각오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 혹은 만나지 못하냐에 따라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부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의 저는 사회인으로서 문제는 없긴 하지만 이대로 살다 보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평범하게 살긴 싫은데 저에게 있어 인생은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한 번 정도는 제가 기뻐할 인생의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나이 60부터 시작될 인생의 4번째 단계를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절반도 넘게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스카이피플 매칭을 하긴 했는데 35살 교사와 매칭을 했지만 안녕하세요.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어라고 해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네, 덥네요. 첫 답장이 딱 이렇게 단답으로 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통성명은 해야 하지 않나. 꾹 참고 만나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만남 날짜랑 장소, 시간을 정하려고 어디 사는지, 평소 스케줄은 어떤지 등등부터 카톡했는데 그녀는 계속 하루에 아침 저녁 한마디씩만 답장을 했고 답장을 할 때도 일요일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장을 하더라고요. 대화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니, 카톡으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되나? 만남은 일요일 낮이 좋은지 밤이 좋은지 다른 날짜는 안 되는지 그래야 제가 빨리 판단을 하고 약속을 잡을 텐데 말이죠. 약속 장소나 사는 곳, 스케줄 등등도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하면서 저에게 너무 정보를 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물어보면 그건 너무 상대방을 탓하는 것 같고 다그치는 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남 스케줄을 정하는데도 한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 주 뒤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만남 스케줄을 잡았으니 만나서 판단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 매너가 없고 상대방의 감정에 무감각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민 끝에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저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잘 됐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매칭이 지금은 없지만 곧 또 생기겠지요.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